이 남자가 아카데미 홀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주변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문득 깨닫는다. 그 편지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조금 전 그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웬 배달원이 그가 분명히 주문하지 않은 소포를 건넨다. 그리고 바보처럼 샤오리는 즉시 그것을 열어본다. 그것을 열자마자 그는 미지의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다. 알고 보니 그 소포는 사실 새벽 아카데미의 입학 통지서였다. 그리고 그렇게 샤오리는 이제 이 세계의 마법 아카데미에 갇히게 된다. 폼을 잡으며 기운을 뿜어내는 교관이 그를 환영하고 다른 녀석들은 똑같이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이 남자는 모두에게 입을 다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들을 초밥처럼 거의 베어버릴 뻔한다. 먼저 잠재력 평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개인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녀석들은 32점까지 받지만 우리 주인공은 뽑기 신에게 미움을 받아 겨우 9점만 받게 된다. 이 행성에서 가장 형편없는 점수로 우리 주인공은 또 다른 패배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평생 동안 이 남자는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패배자라는 말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들어왔다. 그는 진절머리가 났고 그 거지 같은 꼬리표를 영원히 바꾸고 싶어한다. 샤오리는 칩을 낚아채고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포효한다. 몇몇 후보생들은 재능 있는 학생에 대한 소문을 궁금해한다. 친과는 그들이 신의 행운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궁극의 영재들이다. 이 그룹에서 가장 높은 능력치를 가진 구샤오웨라는 한 명의 끝내주는 여자가 나선다. 불행히도 그녀 역시 특별한 재능은 없다. 아카데미의 구성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고 포인트를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다. 샤오린이 낚아챈 카드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능력치를 보여주지만 반전이 있다. 또한 차감 수명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죽을 때마다 10년이 깎이고 0이 되면 영구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샤오린은 숨겨진 재능, 즉 F급에 해당하는 스킬 하나를 복사하는 학습 능력이라는 더블 S랭크 비밀 재능으로 그것을 학자 스킬이라 명명하고 그의 운명을 바꿀 비장의 카드가 된다. 한 학생이 걱정하며 이 수명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한다. 결국 이 친구는 여유 수명이 9년밖에 없어서 한 번 죽으면 끝장이라는 뜻이다. 난폭한 교관은 그의 멍청한 머리를 후려치며 한 번 죽으면 정말로 죽을 것이라고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오히려 칭화는 이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수명이 연 단위로 계산되므로 한 번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을 확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특정 세계에서 수명은 사실 귀중한 자원이다. 임무를 완료하고 능력치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크레딧이다. 미친듯이 날뛰고 진화할 기회인 것이다. 머리를 맞은 패배자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중이고 친과는 이 아카데미가 어떻게 학생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는지 설명한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 자신의 수명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 수준의 부로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크레딧만 충분하다면 한 번 죽어도 최대 10년만 깎임으로 불멸에 도달할 수 있다. 끝내주는 여자 샤오웨가 나서서 그 규칙이 아카데미 안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어디서나 적용되는지 묻는다. 다행히 교관은 후보생들이 먼저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기만 하면 지구의 어떤 장소에서든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다. 수다가 끝나자 칭화는 그들에게 입학시험 시작을 준비시킨다. 손가락을 튕기며 그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꿈쩍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전송 시스템이 3부터 시작하는 순간 이동 시퀀스 카운트다운을 알린다. 우리 주인공을 포함한 각 학생들은 각자의 두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시계가 이를 치는 순간 후보생들은 홀에서 증발해버리고 교관만 남는다. 칭화는 짜증나서 얼굴을 감싼다. 이 하차는 기수에서 기대했던 재능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좋은 교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운에 대해 툴툴거리는 동안 토우지와 같은 체격의 매력적인 동료가 와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앤드류 테이트보다 머리숱이 많고 시가를 피우며 그는 자신의 반에서 이미 A랭크와 B랭크 수준의 재능 있는 학생 2명을 배출했다고 자랑한다. 반면에 친과는 기껏해야 자기 학생 중 한 명이 누적 능력치 40점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작년에는 더블 S랭크 학생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능 있는 스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친과는 그것이 사실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더블 S랭크 재능을 가진 학생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 사실 싱글 S랭크조차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 주인공은 예외다. 고블린 소굴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모든 후보생들이 모인 시험 장소다. 참을 수 없는 썩은 냄새에 대해 말하며 그들은 메시지가 바로 앞에 나타나기 전에 재빨리 코를 막는다. 알림은 60분 이내에 숲을 탈출하여 안전지대에 도달하는 임무와 함께 고블린 왕과
고블린 5마리를 죽이는 추가 임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주 임무는 10크레딧과 100구원 포인트를 부여하며 선택 임무는 훨씬 높은 크레딧과 구원 보너스가 있어 도전할 동기를 부여한다. 게다가 각 후보생에게는 선물 상자가 주어졌으며 시험에는 사망 페널티가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알림도 함께였다.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흥분 속에서 소리치는 몇몇 후보생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상자를 탭하여 F급으로 꽤 형편없지만 그의 첫 무기로 위풍당당한 초보자 지팡이를 얻는다. 지팡이와 함께 사용할 완드 마스터리 스킬을 얻는다. 상황을 보니 샤오리는 이 모든 시스템이 그가 예전에 하던 게임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기를 휘두르며 그는 한 방향으로 겨냥하고 에너지 빔을 집중시킨 후 원거리에서 발사하여 바위에 분화구를 남긴다. 지금까지는 꽤 멋진 명중으로 무기 사용으로 이 점을 얻었다. 샤오리는 이제 이것을 더 많이 난사할수록 더 큰 이득을 짜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멋진 패시브 스킬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 점들은 놀랍지만 샤오리는 갑자기 머리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고통을 경험한다. 이 두통은 그의 능력치와 만화가 너무 낮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는 생각했던 것처럼 이 무기를 난사할 수 없다. 우람한 근육질의 남자는 많아 소모가 거의 없는 대검을 해금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주인공은 후보생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빨리 레벨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물론 그렇다고 휘두르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로도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60분이라는 시간 제한의 요점은 이들이 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그래서 샤오리는 그 과정에서 물리무기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 멋진 여자가 무기 거래를 제안하러 온다. 그녀는 검을 얻었지만 게임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 샤오웨는 지능이 그런 무기의 추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힘 기반 무기보다 자신에게 더 잘 맞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우리 주인공이 지팡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도 눈치챌 만큼 예리하다. 감명받은 샤오린이 자신을 소개하지만 이 아가씨는 오직 그 큰 막대기만 원해서 우리 주인공이 그녀에게 준다. 잠깐, 뭐라고? 어쨌든 그는 지팡이는 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녀가 사용하기 전에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경험에 딱 맞는 멋진 새 단검을 들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 누군가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 녀석이 자신 있게 그 멋진 여자에게 팀을 이룰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가 그러기도 전에 그 우람한 멍청이가 다가와 그녀 위에서 똑같은 제안을 한다. 이 덩치 큰 녀석은 샤오의 능력치에 감명받아 최대의 성공을 위해 자신과 협력할 것을 추천하며 심지어 비쩍 마른 아이인 샤오린을 쓰레기 팀원이라고 비난한다. 우리 주인공은 살짝 짜증이 나고 그녀는 상황을 평가한 후 이 남자를 면전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며 최고의 걸크러쉬 행동을 왕다리는 보여준다. 굴욕을 당하고 주변 후보생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고 좌절감에 그는 처벌로 우리 주인공을 곁눈질한다. 불쌍한 녀석은 왕다린이 거절당했을 때 그 주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밀쳐진다. 그는 샤오린을 위협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아우라를 되찾기 위해 멋진 척하며 우리 주인공이 쓸모없는 존재라 이 시험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변명을 샤오린은 한다. 그 녀석을 쳐다보며 각자의 능력이 시험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그를 무너뜨린다. 그가 물러서지 않자 다리는 그의 셔츠를 잡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두려움 없이 그는 미소 지으며 달인에게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왜냐고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못생긴 작은 고블린 하나가 베놈 스타일로 그의 뒤를 기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는 얼굴만 베었다. 하지만 솔직히 고블린이 그의 악마 같은 얼굴을 압도한다. 녹색 난쟁이가 다시 뛰어들지만 다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베어 넘어뜨리고 첫 키를 확보한다. 그가 기습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며 샤오린에게 다시 분노를 포효하는 것이 그 우습다. 멍청이가 주인공에게 손을 쓰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니 고블린 떼가 몰려와 그를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이미 겁에 질려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몇몇 플레이어들이 즉시 쓰러집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 샤오린은 고블린들을 상대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조차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샤오웨는 지팡이로 고블린을 죽이고 그는 칼로 한 마리를 쓰러뜨립니다. 환경은 가상이어야 하지만 인코딩된 설정이 너무 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평범한 게임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떤 무기를 쓰든 이런 곳에서는 학살당할 것입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동굴 안이 안전한 장소 같으니 그곳에 숨자고 제안합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샤오리는 남은 보호시간 30분에 따르면 지금만 안전할 뿐 영원히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주인공은 침착하게 지금 여기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합니다. 망설이면 죽는다. 그래서 그는 훈련하고 무기 경험치를 올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정한 강도의 휘두르기만이 경험치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2라운드 전에 그 움직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2분. 참가자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안전지대는 곧 위험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공황 상태에 빠져 저런 괴물들을 상대로는 미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동안 샤오웨는 구석에서 침울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주인공이 지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다가와 그렇게 무기를 휘둘러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레벨 2에 도달하려면 1시간이 꼬박 걸릴 테니 주어진 시간 안에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범생이 같은 그녀의 계산에 꽤 감명받았고 그녀의 가정이 옳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겐 포인트를 2배로 늘려주는 버프가 있어 절반의 시간으로 같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레벨업까지 단 2포인트 남았기에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계속하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샤오리는 또한 그녀가 고블린을 관찰한 결과가 있는지 묻고 그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차린 것에 그녀는 놀랍니다. 그들은 게임에 대해 잠시 대화를 나누지만 그녀는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와 샤오리는 고블린들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형편없고 약점은 머리와 심장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을 쓰러뜨리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만 멈추면 됩니다. 미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몇몇이 보이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패배할 운명입니다. 2분 남은 상황에서 샤오웨는 이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와 팀을 이뤄 그녀를 따라갑니다. 또다시 왕달인이 끼어들어 그들을 막아서며 대체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지난번처럼 이 집요한 바퀴벌레는 샤오린이 그녀를 죽게 만들 거라 믿으며 샤오웨에게 다시 팀을 짜자고 합니다. 진짜 도전 과제는 고블린 킹이라며 다시 한번 그의 길을 꺾습니다. 그 쓰레기는 그건 무시해도 되는 선택적 보상일 뿐이라며 그녀에게 소리칩니다. 그들이 그 괴물을 못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존을 목표로 하는 반면 그녀는 최고의 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지지하며 퀘스트의 어떤 발동 조건이나 어쩌면 고블린 처치 횟수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달인을 설득합니다. 샤오웨는 아카데미가 단 몇 분 만에 보스를 물리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가장 확실한 발동 조건이 일종의 처치 횟수 달성일 것이라고 주인공조차도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고블린 몇 마리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한 소녀는 고블린 킹의 힘을 전혀 모르니 생존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배자 정신은 우리의 위대한 주인공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실패해도 죽는 건 아니니 모두에게 이기는 게 낫다고 최고 점수를 얻기 위해 화끈하게 싸우자고 촉구합니다. 그의 동기부여 연설 덕분에 몇몇 참가자들의 결의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달인이 다시 나타나 장애물이 되며 자살광의 말을 듣지 말라고 군중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샤오웨는 그가 평범하다며 닥치고 앉아있으라고 말하며 69번째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는 30점밖에 안 되지만 그녀는 무려 46점을 기록했으니 그를 입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샤오리는 그녀가 자신보다 5배나 높은 점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흐릅니다. 리더 역할을 맡은 그녀는 오직 단결된 전선만이 임무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룹에게 명령합니다. 달인에게는 전방의 공격적인 고블린들을 맡으라고 명령하고 원거리 공격수들에게는 후방에서 지원하고 엄호하여 고블린을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샤오리는 자신이 모두 중 가장 낮은 능력치를 가졌기 때문에 무리에서 도망치려는 잡몹 고블린들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전략으로 그들은 화려하게 동굴을 나섭니다. 달인이 고블린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합니다. 궁수들은 그들의 수를 줄이면서 고블린들을 저지합니다. 물론 몇몇 고블린들도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샤오린이 재빨리 나타나 측면에서 그들을 처치합니다. 비록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체력이 소모되었기에 기회를 노려 일격에 죽이는 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 덕분에 그는 같은 전략으로 고블린 4마리를 죽여 단 9점의 능력치로 이만큼 해낸 것에 대해 나머지 참가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샤오웨는 주인공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의도성을 봅니다. 그의 능력치에 비하면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으로 주인공은 레벨 2로 오르고 검술 숙련도를 높입니다. 그가 즐겨하던 VR 게임 경험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기를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스템이 즉시 나타나 그가 레벨 2에 도달한 첫 번째 사람임을 축하하며 새로운 강타 스킬을 잠금 해제해줍니다. 더욱 좋은 것은 샤오리는 선택 퀘스트 중 하나를 완료하기 위해 5번째이자
마지막 고블린만 죽이면 된다는 그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한 마리를 발견하고 처리하여 마침내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그가 퀘스트를 완료하는 순간 마치 임무가 끝난 것처럼 다른 고블린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은 숨겨진 조건이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그 과정에서 보스를 활성화합니다. 보아라, 고블린 킹이 엄청나게 거대한 몸집으로 일어나 그들 모두를 학살할 준비를 합니다. 고블린 킹이 마침내 나타나고 그는 순수한 공포로 빚어진 악몽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귀가 터질 것 같은 포효를 내질러 모두가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이 거대한 야수가 최종 던전 보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샤오리는 작은 고블린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 탱커와 단둘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학생들은 거대한 체력파를 보며 평정을 잃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실제로 검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샤오리는 그 괴물이 뛰어난 청력과 예리한 코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공황 상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망치던 자의 실수는 고블린이 그의 소리를 듣고 목표로 삼으면서 즉시 역효과를 낳지만 왕다리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그 틈을 이용하려 합니다. 기습 공격을 위해 뛰어들지만 고블린 킹에게는 렉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왕다린에게 반격하여 흙바닥으로 날려버립니다. 왕다리는 땅에 부딪히는 순간 삭제되고 상위 플레이어가 그렇게 접히는 것을 본 나머지 그룹은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블린은 로비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발로 한 학생을 짓밟고 몽둥이로 다른 학생들을 날려버립니다. 한 여학생을 끝장내려 할 때 옆에서 마법 공격이 그를 스칩니다. 그 공격이 세상을 끝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스의 주의를 끌 만큼 체력바를 깎았고 그 주문의 주인은 구샤오웨였습니다. 그녀는 아까 목표를 놓친 것에 화가 나 있고 이기려면 급소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이론상으로는 꽤 탄탄했습니다. 선봉이 주의를 끄는 동안 원거리 유닛이 조금씩 깎아내는 것. 하지만 이제 모두가 진영을 깨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전략이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것을 괴물이 그녀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릴 때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팬케이크가 되기 직전 샤오린이 흐릿한 형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는 고블린의 머리카락을 베는데 이건 완전한 모욕 행위지만 어그로를 자신에게 끄는 데는 완벽하게 작용합니다. 샤오린은 너무 빨라서 보스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공격을 피하면서 그는 고블린의 AI가 사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을 목표로 삼을 뿐입니다. 그는 이 지식을 이용해 분대를 규합하고 숨어있던 겁먹은 소녀를 불러내 원거리 공격을 난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돕기로 동의하고 샤오리는 구샤오웨에게 지팡이로 완전한 유리 대포 모드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두 소녀가 고블린에게 마법을 퍼붓기 시작하고 잠시 동안 체력바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좋아 보이는 듯합니다. 샤오리는 흥분하여 계속 압박하라고 그들을 독려하지만 고블린에게는 비장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며 땅이 갈라질 정도의 힘으로 땅을 내리쳐 충격파를 일으키고 그 충격파는 궁수 소녀를 즉시 삭제하고 생존자들을 완전한 충격 상태에 이제 남은 것은 샤오린과 마법사뿐이고 그녀는 확실히 압박감을 느끼며 그들이 곧 당할까봐 은근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의 마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두 발 더 쏠 마나밖에 없다고 밝히고 샤오린은 그녀가 집중해서 헤드샷을 맞히기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학자 스킬을 발동해 고블린의 충격파를 복사하는데 이 스킬은 충돌 시 3초간 기절 효과를 괴물이 가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자 샤오린은 돌진하며 이전 생에서는 쓸모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장에서 빛날 차례라며 검을 휘두릅니다. 공격이 닿으려는 순간 그는 고블린이 손을 내리치며 충격파를 준비하는 것을 알아채지만 자신이 복사한 버전은 검의 충격으로 다르게 발동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샤오린은 움찔하지 않고 고블린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내며 정확히 같은 순간에 자신의 충격파를 발동시킵니다. 충돌은 너무나 격렬해서 거대한 고블린을 충격에 빠뜨리며 뒤로 밀쳐냈고 소녀는 자신의 스킬에 대한 이론이 100% 옳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30초의 쿨타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남기 위해 잠시 보스를 유인해야 합니다. 때마침 괴물은 다시 한번 휘둘렀고 그 공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말 그대로 에너지 폭발을 연기가 거쳤을 때 비명을 지르는 것은 손이 그을린 고블린이었습니다. 구샤오리에가 거의 마지막 남은 만화로 도와준 것이지만 그녀는 솔직히 그처럼 약한 남자가 어떻게 던전 보스를 상대하고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고블린의 체력바가 비참해지자 괴물은 필사적으로 샤오린에게 거대한 바위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완전히 미친 짓을 하기로 결심하고 맨손으로 바위를 막습니다. 그 충격은 거대한 에너지 파동을 일으켰고
구샤오위에는 그가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걱정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샤오리는 팔 하나를 완전히 잃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의 쿨타임은 10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고블린은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날립니다. 샤오리는 마지막 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초근접거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3초가 남았을 때 그는 괴물 바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쿨타임이 0이 되는 순간 그는 검을 땅에 내리꽂아 거대한 충격파를 방출했고 고블린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마무리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놓치지 않고 완벽한 헤드샷을 날려 그 자리에서 보스를 삭제해버립니다. 시스템은 고블린 킹이 죽었고 두 번째 임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마침내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소녀는 검을 떨어뜨리고 쓰러지며 이 안전구역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 회의실로 돌아와 입학처장은 올해 신입생에 대한 전체 요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F랭크부터 최상위 S랭크까지의 통계를 분석하며 총 15명이 엘리트 S등급에 도달했음을 밝힙니다. 그 숫자를 들은 다른 교관들은 땀을 흘리며 이번 기수는 뭔가 다른 건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처장이 그 학생들 중 13명이 아카데미가 10년 만에 본 최고의 우수 인재라고 언급했을 때 말이죠. 친추아는 자기 반의 S랭크가 한 명도 없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며 크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처장은 친의 반이 실제로 2개의 학교 기록을 세웠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알고 보니 그의 반에서 재능 없는 학생 2명이 S랭크를 차지했고 동시에 신입생 최고지능 속성과 최저 총속성 합계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그는 명백히 샤오린과 구샤오위에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기이한 능력치는 교장의 눈길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학생들 쪽에서는 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텔레포트합니다. 그리고 샤오린은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는 결승선 직전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가 완료로 표시된 것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는 구샤오위에를 발견하고 아마 그녀가 싸움의 막바지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궁수 소녀가 달려와 A등급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해 둘에게 감사를 그녀는 표합니다. 보스에게 삭제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샤오린이 그녀가 사라진 후에 실제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밝혔을 때 진심으로 놀랍니다. 한편 아까 그 덩치 큰 녀석은 여전히 안티팬처럼 분노하며 그들의 승리가 순전히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샤오위에는 그 소음을 무시하고 소년에게 전투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를 옆으로 데려가자 샤오린은 그녀에게 캐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고블린 킹의 스킬을 강력하게 카운터치지 않았다면 마지막 헤드샷을 날릴 기회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소녀는 그녀가 보기보다 훨씬 계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의 낮은 능력치를 가진 남자가 어떻게 그런 보스 스킬을 방해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고자질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상황을 계속 알고 싶을 뿐이라고 확실히 약속합니다. 하기 위해 그녀는 시스템을 통해 그를 친구 목록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조용히 시스템 메뉴를 불러오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는 그녀의 학생 아이디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그녀를 추가합니다. 친추안이 F랭크를 받은 모든 사람은 강당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앙운동장으로 향하라고 발표하자 평화로운 분위기는 깨집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샤오위에를 부르고 그녀가 떠나자 샤오린은 운동장으로 가기 위해 지도를 펴니다.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는 교관이 왜 특별히 그녀를 필요로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그는 거대한 인파에 꽤 놀라며 그들이 던전에 갇혀있는 동안 이 갑작스러운 실종이 현실 세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바로 궁금해합니다. 구샤오위에가 소년에게 달려와 윗사람들에게 그의 비밀을 고자질하거나 밝히지 않았다고 재빨리 알려줍니다. 그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거물인 학생회장이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나타나 무대에 올라 자신을 소개하고 교장 선생님이 멋지게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격식 있는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포효가 운동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완전히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하늘에 거대한 용이 나타나고 샤오린은 원초적인 생물학적 공포가 너무나 강하게 덮쳐와 몸이 말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즉, 새벽 학원의 교장이 마침내 착륙하자 옆에 있던 구샤오위에마저 떨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등장이 좀 과하다고 말하려 하지만 교장은 연설에 늦어서 용을 한 개까지 몰아붙여야 했다고 말하며 그를 쏘아붙입니다. 그는 심지어 용을 위협하며 다시 학생들을 놀래키려 하면 가죽을 벗겨 소파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샤오린은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교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학자 재능을 간파할 눈을 가졌을까봐 걱정합니다. 교장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칭찬하며 연설을 시작하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샤오린에게 고정됩니다. 그는 마법 증폭을 사용하여 마침내 그들이 왜 한밤중에 납치되어 소환되었는지에 대한 껄끄러운 주제를 꺼냅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대한 책임을 입학처에 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다 그가 그들의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심각해집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식민지 개척자로 소개하고 그들이 현재 있는 행성이 신세계인 노르마라고 밝힙니다. 아카데미의 전체 목적은 이 외계 영토를 정복하고 지배할 정의의 부대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학 통지서를 연 순간 그들의 옛 삶은 사실상 끝났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정복할 미래의 장군, 마법사,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신세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 전체 군중의 사기를 북돋웁니다. 각 반에서 상위 3명의 학생만이 신세계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규칙을 정합니다. 학생회장은 이 일정에 대해 약간 걱정스러워 보이지만 교장의 경고 어린 눈초리를 받고는 물러서서 입을 다뭅니다. 그 노인은 군중을 해산시켰고 샤오린은 조기 파견에 대한 학생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샤오린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삭제당하지 않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지만 친추안이 그를 부르자 그의 내적 독백은 중단됩니다. 알고 보니 구샤오위에가 보통 최고 성적자에게 주어지는 반장 자리를 거절해서 그 책임이 그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교관은 반장이 되면 추가 학점과 특별한 혜택이 따른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는 그의 능력치를 가진 짐덩이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소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임명했고 샤오린은 그의 새로운 역할을 확인하는 공식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교과는 사라지고 나머지 오리엔테이션은 AI에게 맡겨졌고 샤오린은 이 새로운 직책에서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서 있습니다. 공지가 끝난 후 학생들은 정착하기 위해 기숙사 건물로 향합니다. 접수처에서 담당 여직원은 밤에 몰래 빠져나가다 걸리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규칙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샤오린이 반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180도 바뀝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친절해지며 그가 물품을 챙기고 방을 확인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의 신입생 교복을 건네주고 호화로운 1인실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일반 기숙사보다 훨씬 나은 곳이며 그의 임시반장 지위가 주는 달콤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아이디 태그가 이제 캠퍼스 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그의 목숨과도 같다고 지적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장이라고 소개하며 서로 친구로 추가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샤오린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사람들이 그의 직책을 보자마자 그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교관이 언급한 특권이 확실히 진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 강의 시간표를 열어보지만 엄청난 양의 수업 목록에 약간 압도됩니다. 전투 과목 하나와 보조 속성 과목 3개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의 독특한 재능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재다능함 때문에 전투 슬롯의 기초 검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생존 확률을 높이고 탄탄한 기초를 다져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공식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 날 그는 훈련에 나타나 연습용 인형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거의 즉시 트럭에 치인 듯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는 허리가 얼마나 약한지 절실히 느끼는데 장검의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가 지치기 시작할 때쯤 그의 타고난 재능이 발동하여 그는 새로운 활력을 얻어 다시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본만 이해하면 엄청난 속도로 레벨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단 1시간 만에 3레벨에 도달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방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가 집중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팔이 죽었다고 울부짖습니다. 3학년 대리 교관인 정나는 이를 참지 못하고 그런 형편없는 체력으로 자신의 수업을 선택한 남학생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3레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갈 수 없다고 전체 그룹에 경고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일찍 쓰러진 여장부 학생은 이미 자신의 인생 선택을 후회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보통 2레벨을 찍기 위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가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히 충격에 빠진 가운데 샤오린이 실제로 앞으로 나서서 교관에게 이미 3레벨에 도달했으며 다음 명상 수업을 위해 일찍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방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정나 역시 그를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신입생이 사실상 2시간 만에 3레벨에 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를 가장 멍청한 기본 능력치로 빌붙어서 S랭크를 딴 악명 높은 운 좋은 녀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이 녀석이 이미 3레벨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녀는 데이터가 자신의 랭킹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어서 확인해보라고까지 합니다. 교관은 그를 조롱합니다. 청라는 교사로서의 상위 권한을 발동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 훈련, 시뮬레이션, 아레나를 열었다. 우리 주인공은 주변 지형이 변하기 시작하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청라는 데이터에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다. 대신 그녀는 실전으로 그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전투광이다. 시뮬레이션 구역은 해골들이 아레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어 분위기가 살벌했다. 샤오리는 이곳이 아카데미가 세상의 법칙을 없애고 신과 같은 훈련 공간을 만든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를 지나치며 청라는 이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학생을 안심시키지만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게다가 이 여자는 비싼 아레나를 열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기에 본전을 뽑는 데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며 청라는 땅에서 여러 해골 전사를 소환했고 모두가 우리 주인공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만약 그가 정말로 강력한 3레벨 검사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라 누님은 앉아서 쇼를 지켜보며 이 병사들은 입학시험에서 마주쳤던 고블린과 비교될 정도로 약하다고 말한다. 샤오리는 첫 번째 공격을 피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여 던전을 클리어하고 수업을 일찍 마치는 보상을 얻으라는 말을 듣는다.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조퇴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전투 준비를 하며 샤오리는 언데드 던전에 맞설 태세를 갖춘다. 목표는 40분 동안 생존하거나 그 과정에서 병사 20명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 주인공은 이미 땀을 흘리며 이 여자가 단지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려는 멍청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다니 정말 미친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들과 맞서기 위해 자신의 철제 단검을 준비한다. 해골 병사들이 이 남자를 케밥으로 만들어버리려고 돌진하는 동안 샤오린 또한 2가지 클리어 조건을 이해한다. 먼저 우리 주인공은 휘두르는 공격을 피하며 40분 동안 버텨야 할지 아니면 이 괴물 20마리를 모두 죽여야 할지 고민한다. 그렇게 말하며 샤오린은 강력한 배기를 명중시키고 첫 번째 병사를 쓰러뜨리며 공격할 틈을 만든다. 다음으로 그는 병사를 죽이기 위해 맞서고 이번에는 몸에서 머리를 깨끗하게 날려버리며 첫 번째 킬을 기록한다. 이제 그는 병사 1명을 죽이려면 최소 2번의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20명의 병사가 있으므로 샤오린은 성공하기 위해 40번의 결정타를 명중시켜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임시교사에게 충격적인 부분은 이 녀석이 버티려고 하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 배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던전을 닫아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그녀를 꽤 감명시킨 것 같다. 또한 그의 움직임은 각 공격 각도에서도 칭찬할 만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것도 속이고 있지 않다. 샤오리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편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명타를 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청라는 이 아이가 빌어먹을 무기 하나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다른 멍청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인공의 유일한 문제는 그의 거지같은 스탯이다. 그녀가 뚱해지기도 전에 청라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그 소녀는 바로 그 스탯을 올리기 위해 검술 과정에 등록했다. 최악의 스탯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헐떡이면서도 이미 13킬을 기록했다. 시계에 28분이 남은 상황에서 샤오린이 물러서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청라의 눈에는 기적이다. 그의 완벽한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뒤쪽의 해골 중 하나로부터 치명적인 일격을 맞아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했다. 이것이 바로 이 가학적인 여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꺾어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그 말에 열광하겠지만 샤오린의 만바 정신은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 녀석은 강타 스킬을 발동하여 단 한 방에 몇 명의 병사를 전멸시키고 그렇게 초반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스킬 사용으로 청라를 놀라게 한다. 그의 킬수는 17, 그리고 18, 마지막으로 19 확인 킬까지 그들 치솟는다. 모두를 전광석화처럼 돌파한 후 우리 주인공은 마지막 20번째 킬을 확보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끝날 무렵 샤오린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교관을 노려보며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고 이런 글을 보며 그녀는 시험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이 신입생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단지 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장면은 학생회실로 바뀌고 학생회장은 S 및 A 등급 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을 알게 된다. 그의 조수는
올해 선발이 매우 이상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표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지금까지 수강 가능한 모든 과목을 휩쓸어버린 소년 샤오린을 강조하며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양호실에서는 신입생을 이런 식으로 다룬 것 때문에 청나가 맹비난을 받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녀는 학생회장에게 소리치며 그가 단지 그녀의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설명하려 할 때 그를 땅꼬마라고 부른다. 그 교사는 그들이 지도가 필요한 신입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엄격해지고 싶다고 수긍한다. 결국 그들의 대립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 사이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의식의 징후를 보이며 깨어난다. 그는 일어나 자신이 양호실에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학생회장은 시뮬레이션이 체력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확인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주인공이 기절했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졌지만 샤오린은 지금 훨씬 나아졌고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회장은 우리 주인공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며 청나에게 당장 나가라고 명령한다. 기가 세고 화가 났지만 결국 명령에 복종하고 방을 나간다. 떠나기 직전 그녀는 샤오린에게 쏘아붙이며 약속을 지켜 이제 그가 원할 때마다 조퇴를 허락해주겠다고 그녀는 확인한다. 그에게 그토록 격렬하게 무술을 연마하는 자들은 보통 끝이 좋지 않다고 경고한다. 청나는 자신의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았고 한편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의 의견과 비교하여 그녀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렇고 회장은 공유할 것이 있다며 샤오린에게 너무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말라는 부분을 읽었는지 검술, 신법, 그리고 체술은 신체 계열 과목이다. 명상, 주문, 그리고 감각은 마법 계열 과목이다.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성장 경로를 제공하므로 이중 수련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각 분야가 점점 더 깊게 다양해지면서 힘에 부친다. 2학년이 되면 이중 수련은 결국 학생이 유지하는데 거의 7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샤오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구조를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떨어지는 나무에 비유한다. 두 수련 체계 모두 그와 같다. 그리고 비록 그것들이 뼈를 깎는 듯이 어렵더라도 그냥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다. 이 형님의 스킬 또한 성공의 열쇠다. 이런 자신감은 회장을 놀라게 했고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기 전에 그는 우리 주인공의 과목 선택을 승인하는 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회장은 샤오린에게 그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가 제공될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떠난다. 이상한 점은 교장의 메시지가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와서 샤오린조차 약간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람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재능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교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그의 웅장한 집무실에 도착했고 그 남자는 슬프고 실망한 표정이다. 정수인 새벽 아카데미의 제어 시스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교장은 그 프로그램이 애니메이션 소녀의 모습을 한 것을 조롱하지만 그건 그렇고 그녀가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아카데미의 중심점임을 강조한다. 이 늙은이와 100년을 보낸 프로그램은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왜 그가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궁금해한다. 특히 이번 기수가 좋고 심지어 더블 S급 학생까지 확인했는데 말이다. 일반인의 평균 스탯이 10점이라고 설명한다. 아카데미의 평균은 20점인데 샤오린은 암울한 9점이다. 이 녀석은 평균 이하다. 그는 입학 후에야 특별한 재능을 얻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샤오린이 그런 거지 같은 스탯으로 애초에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능청스럽게 아마도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요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샤오린의 입학 기록이 전혀 없다. 교장은 올해 거의 400명의 학생이 등록했지만 입학 통지서가 한 장 부족하며 그런 일은 아카데미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가상 소녀가 주 제어 프로그램이므로 그는 그녀의 통찰력을 구한다. 소녀는 1360장의 입학 통지서 중에서라고 말한다. 보고된 오류는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는 샤오린의 입학 통지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그 말에 그녀는 그조차도 그 특정 입학 통지서를 볼 권한이 없으므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 말은 늙은이를 깜짝 놀라게 했고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그는 아카데미의 허가를 받고도 단 하나의 입학 통지서를 볼 권한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제어 프로그램은 자신도 그만큼 놀랐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패배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며 노인은 일단 이 일을 넘어가기로 결정한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입학 통지서에 백업과 암호화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정도는 그녀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으므로 그녀는 즉시 암호화 과정에 들어간다. 그들이 가진 1359장의 입학 통지서 중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암호화되어 교장이나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구성원만이 볼 수 있다. 유일하게 잠긴 파일은 샤오린의 것으로 이 또한 암호화할 수 없어 최고 보호 상태임을 확인시켜준다. 소녀는 아마도 교장이 사라진 입학 통지서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추론한다. 교장은 이를 확인하고 곧 신세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직후 그는 다른 누구도 등 뒤에서 그 소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학원의 일을 처리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식당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소녀가 요즘 인기가 많은 바로 그 아이 샤오린이 자기 앞에 앉는 것을 보고 충격에 소리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나가 완전 미친 여자라서 운이 정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해하면서도 특별 시뮬레이션 경기장에 선생님들만 접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흥미롭게도 권한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반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장은 데이터, 관리 권한, 신청 승인과 같은 여러 가지에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 학생들을 위한 홀로그램 필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반장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도 필요 없이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그가 할 일은 필드의 학생 모두를 활성화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훈련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샤오린은 큰 도움을 준 선배에게 감사하지만 그녀는 신입생들은 보통 거절당하기 때문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그를 놀립니다. 웃기게도 이 친구는 순식간에 승인을 받아 그녀를 경악하게 만드는데 보통 이 과정은 꼬박 3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드는 최소 500포인트가 들기 때문에 선배들 전용입니다. 실패하면 그 포인트도 날아간다는 뜻이죠. 이 사실은 현재 800포인트를 가진 샤오린에게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는 상위 3명의 학생이 신세계로 갈 조기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각 반장은 시험 후에 다시 선출될 것이므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왕도 그의 몰락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7반의 최고 실력자는 샤오웨이와 왕다린입니다. 만약 그가 반장이 되면 우리 주인공은 인생 망하고 시뮬레이션 필드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샤오린은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선배와의 대화를 마치고 그는 떠나고 그녀는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것이 그가 애초에 반장이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체육관 교실에서는 어떤 쓰레기 스탯 후보가 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6반의 량찌웨이고 왕다리는 병을 찌그러뜨리며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린 상담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선생님인 친찬이 한때 형편없는 학생이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도 하위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왕다리는 눈에 띄게 좌절하며 샤오웨가 모두 앞에서 자신을 거절했을 때 당했던 굴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인 쯔웨는 꼬박 3달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당장 샤오린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제안합니다. 이 친구는 한 선배와 연줄이 있고 그 덕분에 이미 샤오린에게 해를 끼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인공 얘기를 하자면 그는 현재 체력을 키우기 위해 데이비드 고긴스 스타일로 심장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세션이 끝날 무렵 그는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매일의 훈련이 금방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는 밖에서 빗장이 걸렸음을